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격과 방어를 거듭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시간은 오전 10시 정도 갔으니까 9시간 넘게 지금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의 시간보다는 좀 길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길어지는데 이제 혐의 자체가 좀 많아요. 이번에는 크게 봐가지고 3개 혐의에 대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혐의에 대한 양측 공방이 길어졌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한 판사가 얼마나 물어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많이 물어보게 되면 그만큼 늦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이고, 물어본 말이 많지 않다 그러면 양측 공방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생각보다 쉽게 빨리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 상황에서 아직은 실질 심사를 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잠깐 함께 보셨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 심사가 좀 오래 될 것 같죠? 네,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제1야당의 대표고 내용도 1600쪽에 가까운 의견서가 제출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혐의뿐만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혐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다투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긴 영장 심사를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현장의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 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나오게 된다면 일단 서울구치소에 가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네, 일단 지금은 이제 구인장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구인장이 적시된 그 해당 장소에 인치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약에 결과가 발부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구치소에서 입감 절차를 거치는 거고 기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구인장 집행 중이기 때문에 인치되는 겁니다. 법률상. 그렇군요. 구치소에 인치가 될 서울구치소 쪽으로 이제 보통은 기다리는 장소가 거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간은 오늘 밤 늦게나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계속해서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해보면 검찰 같은 경우에 1500쪽 이상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 외에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보강했다라고 하는데 먼저 어떤 부분으로 먼저 이 대표 측은 재판부를 좀 설득하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다투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면 이제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백현농 사건에서 국토부에 압력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위증교사 혐의로 또 그 공무원들을 압박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위증교사다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검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위증교사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이 사건에다가 견주어서 하는 거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어도 좀 무리한 판단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재판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진술을 번복하게 한 그런 것들을 또 교사한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번복된 그것도 검찰에 또 검찰에서 지휘를 하면서 조사하면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의 변호사들이 방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증거인멸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증거인멸 부분을 많이 다퉜을 거고요. 그 범죄의 혐의 소명이나 중대성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유창훈 영장 실질 판사도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대장동 사건도 사실은 실질 심사에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 통과 못해서요. 그 기록을 전부 다 읽어봤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 공범들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는
구속 심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구속 심사 시에 법원에서 이미 한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그걸로 아마 검찰이 상당히 어필을 했을 거고 예. 아마 그 증거 인멸 관련해서는 이 대표 측에서는 분명히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업무 시스템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업무 시스템이고 나는 그냥 결제만 한 거다 모르겠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관련됐다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는 그걸 탄핵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뭐 희위와 압박을 통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라든가 이거 믿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의 증거를 탄핵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와 관련돼서 이 대표가 한 행동에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예컨대 단순 부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시각에서 보면 그리고 새로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또 다른 증거를 만들어 온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부분입니다. 이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검찰 수사 단계 다 끝난 뒤에 법원 단계에서 위증 교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장 실질 단계에서 보면 이게 새로운 증거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귀를 기울일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출석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말을 하지 않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정말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당원들 모두 참담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야당의 미래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사법부의 한 판사 한 명에게 그 미래를 맡겨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그렇고요. 저렇게 비틀비틀 하면서 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의 좀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참담하고요.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만든 윤석열 정부나 또 여당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보통 본인이 진술할 수도 있고 발언권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는데 뭐 얘기가 들린 걸 보면 직접 이야기도 잠깐 했다라고 하는데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도움이 되죠. 신문이라는 게 원래 이 지금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 원래는 판사가 인정 신문을 해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지를 하고 나서 검찰에게 이제 범죄 사실 요지하고 구속이 필요한 요지를 고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판사가 신문하는 거예요, 원래는. 네. 피의자를 신문하는 건데 이런 큰 사건에서는 보통 그렇게 판사가 고지를 하면 검사가 고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다퉈요. 그러니까 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다투고 양방에 공방이 있습니다. 네. 그 공방을 다 끝난 뒤에 또는 그 공방 중에 이제 판사가 피의자한테 묻죠. 원래 이게 묻는 게 신문이에요. 이게 주된 거거든요. 네. 따라서 본인이 판사한테 묻고 또는 이제 피의자가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피의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거고 예.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말씀하실 때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되묻거나 하는 게 되면 그거는 본인한테 불리한 거고 듣고 있다가 확인하게 되면 유리한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그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이게 나한테 불리하구나 유리하구나. 보통 피의자들이 또는 변호인들이 가서 판사의 질문 내용 답변 내용에 대한 재반박, 네. 검찰의 신문에 대한 또 묻고 뭐 여러 가지 질문하고 한 것들을 보면 이거 판사의 심정이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은 분명히 느낌을 받고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네네. 꽤 많은 숫자의 참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아마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담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탄원서에 90만 명이 서명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4일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는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보통은 탄원서를 내는데 네. 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탄원서를 내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마음이 모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재판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이제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가 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90만 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영향을 줍니까? 글쎄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이번 탄원서를 이 걷는 과정은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간에 6명이 냈냐 안 냈니 뭐 겁박이냐 아니. 다시 말하면 이 탄원서를 걷는 과정이나 그 범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겠다. 또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역설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탄원서라는 거는 보통 재판 단계에서 제출이 되는데 이와 같이 증거 구속 심사 중에 제출되는 경우는 피해자 탄원서. 피해자 탄원서가 들어가면 이 처벌 불원 탄원서요. 그럼 효과가 있죠. 근데 피해자들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측의 정서적인 공감을 갖고 하는 범죄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험을 하거나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면 그냥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분 좀 잘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일반적인 탄원 주장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재판부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제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168명 중에 161명이 탄원서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결한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결을 해서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꼭 구속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서명을 했던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물론 끝까지 자기 소신을 갖고 서명을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대로 그 입장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걸 가지고 색출해낸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과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판장 중에는 신문도 안 보신다,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러신 분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90만 명의 마음이 또 그리고 그 생각들이 담아진 거기 때문에 정서적인 영향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좀 뭐 겁박이라고 하는데 겁박까지는 아닐 거고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또 부담을 느껴야 되고요. 네. 몸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현장 화면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좀 대기하면서 기자들이 이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나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마 심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일단은 나와서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 그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 정도까지도 기다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두고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뭐 전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전망을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 글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됐다고 판단하는지 여부거든요. 재판부의 의견이 이게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이렇게 할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할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여러 행로와 관련돼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는 저는 소명이 된다고 보여져요. 여태까지 쭉 그 142쪽의 청구서 내용이 알려진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기존에 구속됐던 그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대응 자체를 보더라도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된 그 방어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보여지고 문제는 증거인멸 우려의 여부죠. 그런데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기존의 흐름 대장동 사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본인은 결제 선상에 가장 최정점에 있으면서 유동규 씨가 다 했다고 이런 전략을 취했잖아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프레임 전환 이런 여론전을 위한 뭘 조작했다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수사의 흐름을 뒤집거든요. 사법방해식의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도 뭐 사실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근데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저 대북 송금 문제와 있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단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게
잡음이 있고 그 잡음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본인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주로 권력형 비리에 관련된 것인데 그 권력형 비리라 하면 법상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상 권한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판부가 과연 그 이재명 대표의 해명을 믿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사실관계를 얘기하면서 부인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전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뤄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 그걸 가지고 또는 뭐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더 많이 다퉜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의견서가 160쪽이나 되고 또 그리고 아무리 뭐 범죄 혐의가 140 몇 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런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동안에 사실 1년 반 동안 샅샅이 다 뒤지고 여러 차례 검찰 소환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증거라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뭐 오늘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 증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집대성해서 오늘 다 그 내용이 포함된 그 서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오늘 그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또 소명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본인이 변호사를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함께 간 변호사들도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있는데 다 뭐 그래도 그곳에서는 그 고법에서나 부장판사도 하시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영장 심사에 대해서는 잘 소명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온 질문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혐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증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은 혐의 부분이 소명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대로 된 증거를 줬다 안 줬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그 증거 인정한다. 그 정도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나도 자백할게. 이렇게 자백을 추동할 수 있는 증거가 제대로 된 증거인지 아니면 피의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 정도 증거 제시면 유죄라고 인정된다라고 이게 제대로 된 증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만든 프레임에 자꾸만 민주당 분들이 거기에 같이 행보를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증거 저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42쪽의 영장이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객관적인 증거, 그다음 진술 이게 굉장히 촘촘히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도 상식적으로 또는 업무 시스템상 그다음에 그 관련된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돼요. 이건 제대로 된 증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증거로 뭐 CCTV를 비춰가지고 이 하나의 증거로다가 그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 이게 제대로 된 증거인지 100개의 증거를 촘촘히 쌓아놨더니 그것이 그분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더라. 이게 제대로 된 증거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미가 각자 쓰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반론의 기회를. 네. 저는 그 서류상에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했다. 단체장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사인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단체장을 해봐서 하는데요. 8년 동안을 뭐 사인도 하고 합니다.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요. 사실 전결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담당자 전결, 과장 전결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제 대표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구청장 이름 또는 시장 이름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서류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다 알고서는 실제 내용도 다 파악하고 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또한 뭐 법원에서도 다퉈봐야 될 일이고요.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일 텐데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그것도 이제 결국 뭐 사법방해다 하고 박찬대 의원이 뭐 찾아가고 누구를 만났고 했다는 그 과정이나 맥락을 보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도 저는 충분히 소명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연히 있는데 전화를 받게 되고 같이 있는 과정에서 직접 뭐 이화영 대표의 부인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옆에서 있던 분이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 해서 전화 통화를 한 걸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국회의원들은 어떤 전화도 받기가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다투고 또 그 안에서 또 소명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살짝 발언을 드리면 네. 전결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전결이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단계부터 전결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한 다음에 세부 추진 과정에 전결 규정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경기도 전결 규정 운영 규정을 보면 사전 사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보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결 규정 하나만 갖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인이 있지만 그 전결자가 한 것이다. 이 하나만 갖고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무슨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 사전에 사후에 그런 진술들이 다 포함돼서 거기에 부합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인 갖고 증거로 삼는 것이지 그 수사기관의 수사가 그렇게 허투루 되지 않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안부 전화하셨으면은 나 안부 전화한 것이다라고 사전에 미리 누군가 물었을 때 왜 거짓말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부 전화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면 될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그 전화였는데 거짓말 했다는 건 오해 충분한 이유죠. 그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그 이후에 상당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이 파행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사실은 상식적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조작이다, 뭐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고.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전화를 먼저 한 게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먼저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를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이화영 전 그 부지사를 대신해서 맡고 있는 그 지역의 대표를 사무국장인가 하는 분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만난 과정에서 부인하고 통화를 하고 통화한 거를 바꿔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은 사실 그게 기획하고 조작하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뭔가 의도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이나 좀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그 안에서 또 소명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아마 팽팽하게 이 법정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질문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는 이제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혐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은 발부하지 않겠다라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재명 네. 대표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서 사실은 사면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겠죠. 끝까지.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혐의가 입증이 된다. 혐의가 입증되는 대표 체제로 계속 총선도 치러야 되고 계속 가야 돼요. 그럼 민주당은 어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혐의 인정이 되고 구속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네. 민주당 차원에서는 사실 뭔가 정리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출두하시면서 내가 구속이 되면 당대표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야당의 당대표께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당대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배수진은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런 혐의 인정되고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심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역대 이런 야당 대표는 없었습니다. 예. 아마 당내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지금 공천 얘기도 하고 지금 새로 원내대표도 뽑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뭐 고민이 많죠. 일단 원내대표도 부랴부랴 또 지금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빨리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또 거기에는 또 이재명 대표를 또 지지하시는 뭐 강성 지지자나 또는 당원들도 굉장히 뭐 강성 지지자가 아니어도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또 친명의 대표들이 나와서 원내대표를 지도부로 또 구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당의 또 운명이 또 갈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여러 또 논란과 논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구속이 안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새롭게 힘을 받고 민주당이 또 쇄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민주당에게는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되는 내년 총선에서 동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설령 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또 당내를 또 추스리면서 갈 수 있는 지도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급하게 또 당 대표직을 사퇴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구심점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잠깐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끝으로 같은 질문입니다. 즉 본인들이 예상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을 때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아마 영장 재청구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을 거예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나 정치적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게 되면 물론 기각 사유에 따라 다르죠. 기각 사유에 따라서 예컨대 뭐 혐의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수사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어가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된다, 구속이 된다 뭐 하더라도 당분간은 당대표직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지도부는 또 존재하는 상태에서 더 강고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과 결집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 이게 그래서 옥중 공천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네, 옥중 공천까지는 사실 4개월, 5개월 남은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적절한 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나 결심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9시간 20분 만에 끝났다라고 얘기가 들리고요. 지금 현장에는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마 나와서 이 서울구치소로 이동에 대기할 것 같긴 한데 9시간 20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서해공무원 피격 때 한 10시간 정도 했던 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례적으로 좀 긴 편이었던 거죠. 긴 거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 및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양측 공방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옆에 약간의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고요. 9시간 넘게 조사받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하셨습니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화영 씨 진술 번복시키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관련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김성태 회장 모른다는 입장도 변함 없으신 건가요? 검찰이 오늘도 별다른 증거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증거사 녹취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서 주변에 이제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이 실질 심사의 결과를 대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좀 지쳐 있는 표정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9시간 20분을 버텼다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오늘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원들 서명을 한 90만 명의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다들 잠 못 자고 끝까지 지켜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천천히 담담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께서 사실은 이제 수사 단계부터 본인 이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거든요. 그 혼신의 노력이 열심히 수사에 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피신 조서에 사인도 하지 않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례적인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고 국회 표결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명분을 버리고 본인의 실리를 취하느라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따라서 이번에도 아마 본인이 양측 공방을 다 듣고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오히려 본인이 먼저 재판장께 얘기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9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윤기찬 국내인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